예, 두 분 모셨습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유권,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주권 행사를 못하고 주권이 붕 뜬단 말입니다. 그죠? 아마 거기에서 아마 의원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네, 유권자 챙기는 국회의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권자의 주권이 붕 뜬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예, 이제 송광호 의원 말씀은 이제 국회의원이 입법권 내지는 국가 감시권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예.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것을 체포되면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이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신 예. 거죠. 아전인수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유권자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예, 송 유권자의 의원이. 주권 예. 행사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유권자의 뜻을 의원들이 헤아려 준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납득이 했는데. 잘 안 예. 가는 말이고요. 유권자의 뜻이 뭐 지역 국민들의 주권을 대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인가요? 그 무슨 의원 무슨 얘기죠? 관련 기관에서 돈 받아 챙기라는 게 유권자의 뜻인가요? 전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예. 뭐 국민들이 일단 표를 찍어주는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이런 의미일 텐데 지금 국회가 4월 이후에 법안 처리한 걸 보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0건이거든요. 이런 민생 법안들이 표류를 하면서 뭐 무능국회, 식물국회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유권자들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문학진 의원 잘 말씀하셨듯이 네. 국민들이 이제 국민 민생을 챙겨라, 그리고 국정을 감시하라 이렇게 뽑아줬지, 뭐 뒷돈 받아라, 뇌물 받아라, 그리고 뒷돈 받고 뇌물 받았는데 나는 괜찮고 또 국민들이 또 그런 것 걸리면은 잡혀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라고 뽑아준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아마 지역구에서 뽑은 주민들도 통탄하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 법안 법안 처리 못하고 있는 4월 이후 예, 뭐 0건이라고 그랬죠, 예. 제로. 예, 법안 처리 같은 것들은 근데 안 합니다. 4월 이후가 이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예. 가라앉았잖아요. 예. 지금 이 시각까지도 이 세월호 특별법이 가닥을 제대로 이제 못 잡고 있어요. 저는 이게 1차적으로는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네. 지금 야당은 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 못 하겠다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 맞잖아요. 예, 저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궁극적으로 책임을 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대통령, 정부 여당이 이 세월호 진상 규명하자는 거 아닙니까? 첫째, 유족들 요구도 그렇고 상당수의 국민들도 이 진상이 규명돼야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도 가능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고 이제 이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진상 규명이 첫 단계에서 지금까지 국회 국정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상당 부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을 했어요. 근데 과거에도 제가 뭐 숱하게 그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여당인 새누리당이 독자적인 그 목소리를 좀 제대로 못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정말 전무후무한 사태가 일어났으면 이 진상이 벌써 4월부터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9월 들어와서 근한 이제 5개월 가까워지는데 네. 이걸 첫 단추도 제대로 못 깨고 있는 데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새누리당이 여당이 좀 제대로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추동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한 측면. 예. 그다음에 야당은 제가 속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저는 지금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예. 뭐냐면 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한 입장을 딱 세워서 그걸 견지하고 협상에 나가서도 그거를 관철시키려는 이런 확고한 입장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우리 기억하다시피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8월 7일 날 1차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하고 합의를 봤잖아요. 세월호 특별법 예. 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제가 듣기에는 박영선 대표가 당내에
어느 누구하고도 심도 있게 그 협상 내용에 대해서 무슨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못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놓으니까 8월 7일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네. 의총에서 추인 안 됐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한 열흘 지나서 8월 19일 날 2차 협상에서 타결됐다. 그 양당 원내대표가 아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또 나왔잖아요. 예. 지금껏 또 추인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예. 나는 이 야당도 우선 근본적으로는 정부 여당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더불어서 예, 야당도 제대로 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법안들을 처리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차명진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한번 온 국민과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국회 선진화법은 5분의 3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통과하지 못하는 예. 그런 이제 규정인데 그 규정이 사실은 이제 배후에 깔린 게 타협 정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야가 다 타협을 해서 그러면 법안을 처리하라 이런 정신이었는데 예. 사실 여야 의원들은 지금 다 보시다시피 타협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상대는 서로 뭐 거의 적보듯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화법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세칭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개발의 편자. 개발에다가 편자를 씌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혀 이 타협 정신을 발휘할지 모르는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의원들에게 마치 이 정치를 하라고 이 법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선진화법을 원상태로 돌려놓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보다 좀 성숙해서 타협을 할 줄 아는 네. 그런 정치인들이 되든지 해야 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못 예, 고치면은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땐 이 식물 예. 국회는 19대 끝날 때까지 안 변할 겁니다. 예. 송강호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하다가 얘기가 조금 이제 범위가 좀 커졌는데요. 네. 다음 주제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료 의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결과 예상을 하셨어요? 전혀 예상은 못했습니다. 당사자도 놀랐다. 뭐 본인도 놀랐고 의원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새정치연합 윤회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수기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 무효표가 많이 나왔던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납득이 가시나요? 오랜만에 수기표기. 손으로 쓰는 예. 투표를 하다 보니까 예. 그거는 뭐 우리 당 대변인 얘기라고 하는데 전 뭐 잘 모르겠는데 예. 그건 좀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고 예.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게요. 과거에도 한 2년 전쯤에 그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 아마 그 네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이제 부결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 한 2년 만에 또 이제 부결이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게 이런 거죠. 우리 차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회에서 이제 한 8년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예. 하다 보면 어떤 그 동료 의식 같은 것들이 생기죠. 동료 의식 또는 뭐 동료 의식. 예. 그리고 이런 것이 가장 최근의 예를 여기다 갖다 이제 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그 입법 비리 네. 이걸로 해서 처음에는 그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이 뭐 이 공천 헌금이었나요? 그다음에 해운 비리 예. 박상은 의원하고 예. 그다음에 철도 비리였나요? 예. 그 조현영 의원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사법 처리 대상으로 이제 막 보도가 되고 이제 이랬다가 갑자기 검찰이 야당 의원 3명을 조사를 하겠다, 예. 구속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에 갑자기였어요. 갑자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당에서 이제 강력 반발을 했죠. 이 표적 사정이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김재윤 의원 한 사람만 그 야당 셋 중에 네. 구속이 되고 신계륜, 신학용 두 사람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 이제 첫째 제가 아까 예. 얘기한 같은 한 솥밥 먹고 있는 당은 다르더라도 어떤 그 동료의식 같은 게 이제 바닥에 깔려 있었다고 보고 예. 그 다음에 특히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두 신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면서 이 검찰이 좀 너무 오버한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깔려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이면 전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 송광호 의원이
굉장히 세게 이렇게 운동을 했더라. 이거 말하자면 의원들 전원한테 친전 뭐 이런 거 편지를 보내고 그런 것들도 또 이제 이 정서적으로 아까 얘기한 그 동료의식이 깔린 데다가 예. 그런 정서적으로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 봅니다. 반대를 야당 많이 의원들도 했다라는. 이 반대표 소명 이상은 일단 반대표 있다는 거죠. 체포하면 안 된다. 예. 이 표를 던진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동료의식이라는 말을 이제 언론에도 사용하고 네. 지금 문학준 선배도 사용하셨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동료라는 건 좋은 말입니다. 이게. 이분들 지금 동업자 의식 뭐 예,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는 동료로 합시다. 평소에는 뭐 그냥 뭐 왼수 보듯이 싸우시다가 네. 여기서 송강원 저 체포동의안에 부결한 거를 그렇게 같이 한 거는 이 사람들이 같은 공범인식입니다. 공범인식. 지금 이제 그 국회의원들 이렇게 한둘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하고 그러니까 혹시 이거 나도 잡혀갈지 모른다. 예. 이런 생각에서 이 여야 할 것 없이 제 생각에는 공범인식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이렇게 행사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쉽게 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부결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더불어서 이거 야당 원내대표가 무슨 뭐 처음이라서 뭐 잘못 썼다 그러는데 오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쓰게 이거 다 막 의총에서 예. 들어가기 전에 다 가르쳐 줍니다. 가자는 한자로 이렇게 쓰든지, 그러면 한글로 가 쓰든지, 부자는 뭐 밑에 네모 붙여도 되고, 네. 아닐 불자 써도 되고, 이게 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 혹시 상임위원장 뽑을 때 그냥 한꺼번에 13명 이렇게 뽑으니까 뭐 글자 틀리는 경우는 있어요. 이름을 몰라서. 이 경우는 절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분 좀, 그러니까 민망함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이게 하시는 무슨 게 개그 하는 것도 싶은데요. 아니고 이런 예. 말로 얘기하면. 그러다 안 돼요. 보니까 지금 곤혹스러운 사람들은 이제 여야 지도부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고, 뭐 여당이 더 이제 훨씬 더 좀 부담이 네. 있을 거고, 야당도 거기서 이제 자유롭지가 않은데요. 그래픽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관훈 토론회에서 불체포 특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실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 역시 지난 4월에 정치개혁의 실천 수단으로 불체포 특권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뭐 이런 두 가지 말이 무색하게도 결국 공연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세월호 특별법에서 팽팽한 여야가 입장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가 결국은 이런 문제가 막상 닥치면 뭐 두 분이 동료 의식 뭐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범의식. 예, 동업자 의식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남이가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이 자리 빌려서 김무성 대표께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실 가면 뒤에 큰 글씨로 보수 혁신 써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말뜻이 뭔가 한번 김무성 대표와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수 혁신이 그거 아닙니까? 보수에서 가장 모자라는 것들을 보수가 한번 채워보겠다. 그렇게 보수하겠다. 예. 그 모자란 게 뭡니까? 도덕성.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어떤 좀 애정 어린 시각.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덕성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 계속 지난번에도 보니까 옛날에 이회창 대표나 박근혜 대표 같았으면은 송강호 의원, 박상훈 의원, 조현영 의원 이 문제 나오자마자 출당시켰을 겁니다. 이 출당도 안 시키고 뭐 의원들 알아서 하라 그러고 투표까지도. 이번에 당론으로도 안 정한 네. 것도 그렇죠. 이 도덕성에 대해서 지금 예. 큰 손괴가 가가지고 국민들이 새누리당 보는 눈이 지금 막 깎이고 있어요. 지금 새정치연합이 잘 못해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거지. 제가 볼 때 이거 좀 착각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 민생 문제. 예. 노량진 시장 가가지고 장사하는 아주머니 어깨 주물르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뭔가 이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든 어떻게 국회에서 해야지 새정치연합이 안 들어준다고만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좀 이 보수 혁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이 송강호 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 거는 저는 아주 우리 보수 혁신의 까꾸로 가는 길이다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야 뭐 지도부에서 지금 물러나 있지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리더십에 조금 손상이 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는 것 조금 같아요. 손상이 아니라 결정적인 손상입니다, 이거. 예.
빨리 저 수습을 하셔야 됩니다.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예.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원장,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죠. 예. 이걸 이제 겸임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그 세월호 특별법과 연관지어서 예. 드린 바 있지만 예. 그때도 그 외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야당 의원 3명 중에 이제 2명 영장 기각이 됐죠. 예.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제 기억에 11시 59분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해서 예. 국회에서 이게 밤 12시 넘으면 이제 안 되는 그 규정 때문에 바로 이제 국회를 뭐 세월호 핑계를 대고 소집을 했었는데 예.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방탄하기 위해서 예. 영장 청구된 그 의원들에 대해서 방탄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소집을 했었다는 비난을 그때 받았었잖아요. 네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불체포 특권 문제는 원래는 이 의회 민주주의를 좀 보호하자. 말하자면 이게 시작이 된 게 17세기 영국 왕정 때 예. 그 의회에 대한 왕권의 이 과도한 그 전횡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도입이 돼서 특히 3공화국, 유신, 그다음에 5공화국 이렇게 말하자면 권위주의 정권, 군사 독재 정권이 그 권력을 마구 휘두를 때, 예. 이럴 때 이제 필요했던 것으로 해서 지금 법제화되어 있는 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인데. 예. 과연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이 특권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정치 개혁을 얘기하면서 예.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좀 필요한데 여기 딱 한마디 덧붙이면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요즘 이 박근혜 정부의 그 정치 행태 또는 뭐 통치 행태를 보면 과거 70년대식 공안 통치 행태로 돌아가는 조짐들이 사회 곳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이게 너무 과도한 국회의원들한테 특권을 주는 것이다 하는 이런 점에서 이걸 좀 손을 대야 한다는 필요가 있는 한편 정부가 좀 저렇게 하는데 그런 점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이 점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포동의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예. 이렇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요즘 같은 시기에 아무리 그 안하무인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 입법과 관련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세월호 그 특위에 수사권, 기소권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안 하듯이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 정부하에서 지금 의원들 예컨대 무슨 뭐 뇌물 비리 관련해서 수사하는 게 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의원들 기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또 잘못된 일이 시작되는데 예. 국민들이 다 지금 정치권에 대해서 자기 하는 역할은 못하면서 특권만 엄청 누린다고 국민들이 비난합니다. 그 점은 문학진 선배도 그 점은 낙선돼가지고 지적이 돼야죠. 현장에 있으니까 그 얘기 다 듣지 않습니까? 그 점은 예. 지적이 돼야죠.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 차명진 의원이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게 네. 국민 여론이 이 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 기소권 주는 거에 대해서 유족들 주장 아닙니까? 일관된 주장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라고 하는데 다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아마 지난주일 겁니다. KBS 여론조사를 보면 예. 그 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있어요. 예. 이 점은 바로 잡혀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위배해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요? 할 수 없지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는요, 이게 대통령이기 이전에 또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네. 그 정말 엄청난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들이 벌써 좀 열 며칠째 바로 청와대 지척에서 아스팔트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예. 대통령 면담 요구를 하잖아요. 그거 안 만나주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예.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끝으로 좀 요 국면을 좀 어떻게 좀 돌파를 좀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의원님께서 먼저. 네, 지금 뭐 저는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 예, 새누리당에서 예. 국민들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 지지 계속 유지하고 더 지지 받으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정치를 맞춰라. 예. 예. 국민들의 눈높이가 낮지 않습니다. 예. 국민들의 눈높이는 언론보다 높고 언론이 정치인보다 높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눈높이가. 그래서 한격 높여서 도덕적으로 네. 그리고 생산성 차원에서 예. 국회가 좀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예, 우리 30초로 참여들은 짧게. 의견에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월호 특별법을 이 정치권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네. 정치력을 정말 발휘해야 할 때지요. 이거 매듭지 지어야 예. 다른 문제들이 풀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력의 부활 네. 이게 매우 기묘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문학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